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15일 늦은 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살펴보시죠. 주식, 채권, 원자재, 코인 이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일봉이죠. 최근에 보시면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다가 이 물량을 소화하고 현재 이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이렇죠. 연준의 구직금리가 내려갈 거야. 안 내려가네. 훅 밀렸다가 또 상승.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이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2024년도 엄청난 버블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2025년도 또는 2024년도 어느 기준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거는 말이 되거나 연말이 되거나 하반부 이후 2025년도 어느 초반부 또는 어느 기준점이 되겠죠. 요거는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게 시나리오 1의 차익 실현 구간이 다가올 때쯤이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엄청난 버블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폭락 또한 예정되어 있다. 자, 이 버블과 폭락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는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 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모두가 지금은 아리까리하죠. 개인 투자자는 아직까지 여기에 참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의 흐름이었고요. 자, 다우 볼게요. 다우는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짝 힘이 빠졌죠?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현재 이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 그리고 얘도 횡보하다가 아마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S&P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를 하고 있죠. 쭉 빠졌다가 차익 실현 물량. 얘도 전고점 부분에 딱 지금 돌파 나오기 위해 매물대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죠. 자, 선을 체크해 드리면은요. 볼게요. 고점 돌파가 딱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요 라인에서 계속 터치를 하면 뚫어버릴 거예요. 2024년도 버블이 예상이 된다. 코인과 주식의 버블 말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미 전고점을 뚫었다가 다시 밀리고 그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 얘는 고점을 돌파했어. 빵 하고 쳤습니다. 이미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쭉 치면서 다시 가고 있는 거야. 차트가 참 이쁘죠?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동평균선에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죠?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빵! 치고 있어요. 1번 지수가 아름답게 버블을 형성하고 있네요. 대만 지수는 지금 주봉입니다. 현재 고점 라인이 좀 고점 라인까지 좀 남아있죠? 살짝 얘도 한 타임 쉬고 있고요. 독일 지수는 이미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뚫었던 고점 라인에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얘도 고점을 돌파했지만 그 매물대 분방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전 세계 증시가 세계 증시만을 본다면 아직까지 버블의 증시를 보고 있진 않아요. 고점 부근에서 한 요 상태에서 놀고 있습니다. 돌파 나온 것도 있지만 니케이 지수를 포함해서 요거를 돌파하면서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그게 2024년도이다.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겠지요. 자, 그러면서 자, 먼저 시장 지표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2원이에요. 자, 원화 약세가 나오겠죠? 쭉 빠지면서 원화 강세가 지속되다가 최근에 찔끔 원화 강세가 나왔다. 원화 약세가 나왔다. 원화 강세로 이어지다가 원화 약세가 나왔다. 다시 한번 꺾여져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야 위험 자산의 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달러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달러를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죠. 102.15인데요. 쭉 약세로 전환되다가 살짝 튀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 즉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횡보하다가 훅 꺾일 거야.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는 이렇게 갔다가 강세로 즉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상승 이슈가 나왔지만 떨어져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자, 저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금리.
시장금리가 중요한 거죠. 미국채 10년물의 3개월 흐름입니다. 1개월 동안은 옆으로 횡보했어. 그쵸? 횡보를 했지만 자, 볼게요.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쭉 하락해서 횡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년간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해서 이 상태에 있습니다. 자, 3년을 볼게요. 상승해서 하락. 자, 10년을 보겠습니다. 10년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쵸? 상승 대비해서 0.53이었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국채 금리가 0.53이었어. 그쵸? 얘가 꺾여져 내려올 겁니다. 조금 더. 지금 약간 또 내려온 부분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어.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이때 버블이 형성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자, 상승과 함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그쵸? 시장이 그러면서 건강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차익 실현 물량이 건강하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급등에 나왔죠. 얘도 건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요걸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자, XRP. 자, 사람을 힘들게 하죠. XRP 또한 이 가격대에서 상승이 살짝 나오고 개미 무덤 구간, 그 부분에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언제 폭발할지, 폭발할 때까지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건 조금 땡겨지건, 저는 그 시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그냥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할 겁니다. 저는 그 시기가 2025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2024년도 이 명확성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지켜보시죠.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면 기차를 떠난 거니까. 우리는 기차가 떠나기 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개수를 모아가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본인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이 미래는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이 도착지는 정해져 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넷플릭스가 20년 동안 2000배가 갔어. 아마존이 20년 동안 2000배가 갔어. 요놈은 10년 동안 몇 배가 갈까요? 1000배가 과연 허구일까요? 욕심일까요?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또는 내공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건 이 펀더멘탈을 직시했다면 펀더멘탈 대장이죠. 마지막에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대미를 장식하겠지요. 우린 안 팔아. 비트코인 현물 ETF 논란 여전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끝났으니까 폭락할 거야. 아니야, 상승할 거야. 이러면 개인 투자자는 참여를 못합니다. 오직 한 방향일 때. 상승으로 한 방향이면 포모가 일어나서 빚까지 쳐들고 와서 물립니다. 갖다 바치는 거죠. 호구짓을 합니다. 자, 한 방향으로 폭락이 나와요. 이때는 참전을 못합니다. 오히려 팔아 제끼죠. 그리고 또 뜯깁니다. 물량을 다 뜯기죠. 이거를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요렇게 길을 걸어가시면 돼. 투자는 멘탈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 서클 CEO.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 이게 바로 통화혁명입니다. 금융 시스템 혁명이고요.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 웹3, 가치의 인터넷.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해주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첫 번째 관문, 문을 열어 제꼈다. 따라오는 이더리움 현물 ETF와 자산 토큰화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무디스, 세계 최대 신용평가사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이죠. 한국의 3대 신용평가사는 한기평,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그리고 나이스이죠. 이들 3개 업체, 이 중 한기평과 한신평, 무디스, 피치, S&P 그늘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들의 다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강원, 여기서 BI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과 또는 IMF 총장과 함께 CBDC에 대한 파급력과 그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 대한민국은 BIS와 IMF가 한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거대 금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5대양 6대주 그들의 영향권 아래 없는 국가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국가 위에 그들이 에너지를 지난 수백 년간 지배해 왔기 때문에 달러와 파운드와 유로화를 통해서 범지구를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에너지를 이동하는 것 뿐이다. 그거를 눈치를 깼으면 우리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들이 폭발시킬 때까지 핵폭발입니다. 대형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쳐다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립박수를 칠 겁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현물 ETF, 암호화폐 인식과 채택 패러다임 변화 가져올 것.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있다. 우리는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포문이 하나가 열렸죠.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논리, 이더리움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겁니다. 그 말은 즉 이더리움 클래식과 알트코인에 엄청난 기대감이 형성될 겁니다. 즉 기대감이 나올 때 유동성과 수급이 빨려 들어오죠. 그걸 보고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세계경제포럼 파트너 피처링 외에도 리플에도 표시됩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XRP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보시면 BNA 말론과 리플이 보이죠. BNI 멜론, 미국 최초의 은행이자 거대 금권 중의 하나이죠. 대부분 리플과 직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가의 에너지가, 미국 거대 금권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눈치 깠잖아. 뭘 더 이상 의심해. 의심하는 게 바보지. 가격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그게 바로 멘탈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가치가 반영되는 걸 한번 체감을 하시면 이번에 한번 이 허들을 뛰어넘으면 이제 그 습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이기면, 한번 승리를 하게 되면 다음번 전투에서도, 다음번 투자에서도 계속해서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게 돼. 그러면서 본인 내공 키다리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리플의 모니카 롱이죠. 성숙한 플레이어 참석을 촉구함에 따라 크립토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합법성을 추구합니다. 리플, 서클, 코인베이스는 올해 스위스에서 열리는 모임에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또한 참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서클,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 리플, 저는 얘네가 다 한 몸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저는 하나의 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거대 월가의 금권은 하나의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대 금권도 하나의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전세계 연결된 망도 그들의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다. 물론 역할과 비중과 그 비중 또한 차이가 좀 나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기득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일관되게 반복적인 단어와 반복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세계경제포럼의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이 말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더버그의 확장판이 바로 세계경제포럼이죠. 여기서 큰 판과 지도가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우리 길을 걸으면 된다. 이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서라. 본인의 내공의 깊이를 키워라.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제 모든 그 다음 전장에서 이기게 될 확률이 무척 높다. 오늘 늦은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